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요즘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 K 콘텐츠. 그중에서도 콘텐츠를 관통하는 최대 공약수 K 좀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 이렇게 무섭지 싶다가도 다들 좋아하고 한국만 좋아하는 게 아닐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싶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뭐 좀비까지는 아닙니다만 좀 살풍경했고, 지금 우리 학교는 지우학도 굉장한 열풍을 불어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건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그 앞순서가 최영일 선생님이어갖고 네. 제가 오늘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은 했었는데 저는 오랜 친분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께 사인을 드리는 방법을 많이 터득했답니다. 그렇군요. 네, 뒤에 한 명이 더 있다. 여간에서는 말씀이 안 끝나시는 분이라서 네. 아무튼 너무 반갑게 잘 들었고, 지금 뭐 보셨어요? 지우학? 아니 뭐 다 줄여 요새는. 이게 스우파도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이 지우학. 계실 거예요. 지우학. 우학이라고 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 지우학이라고 할 때 혼자 조용히 검색해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OTT에서 방영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만든 드라마거든요. 보셨습니까? 봤어요. 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스포일러를 좀 조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폭력적이고 이런 폭력적이죠? 장면들이 굉장히 제법 셉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면은 좀 그런데 어쨌든 재미 요소들은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최근에 뭐 그 트렌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이 너무 화제가 되고 그 OTT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파괴력이 또 막강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화제가 되면은 이 빠른 이게 전 시즌이 한 번에 공개가 되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회씩 뭐 이렇게 그 연속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속극. 옛날 사람. 연속극 맞잖아요. 미니 시리즈. 연속극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사실은. 연속극. 이게 네. 시리즈란 뜻인데. 네. 근데 이게 이제는 한 시즌이 한 번에 공개가 되니까 이거를 빨리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빨리 분석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다 보긴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난리 났다면서요. 난리는 났죠.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오징어 게임 열풍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그에 준하는 지금 성적을 거두고 있죠. 넷플릭스 그 누적 시청 그 시간, 네. 보통 그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쵸. 이걸 얼마나 틀어놓고 있느냐. 근데 오징어 게임이 뭐 단연 부동 1위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외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 비영어권 콘텐츠만을 봤을 때 지금 4위 종이의 집 다음에 그 뒤에 5위를 지금 마크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지금 사실은 시청 그 시간입니다. 3억 6,100만 시간.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억 6,100만 시간. 그렇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뭐 전체 지금 43개국 아마 지금 더 늘었을 것도 같은데요.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처음에 공개하고 한 열흘 이상 전 세계 1위.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못 보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스포를 최대한 줄이면서 간단하게 스포를 하면 안 되죠. 드릴까요? 예, 스포를 하면 안 되고요. 그 일단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첫 장면에 딱 시작을 하면 그 왕따죠. 학폭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뭐 이건 뭐 스포는 아닙니다만 네. 거기서 사실은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이 드라마가 지향하는 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좀비물, 흔히 K-좀비라고 하는 장르물을 띠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변의 학교 얘기구나. 그래서 사실 이게 All of us are dead. 그러니까 다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그 영어 제목으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지만 네.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적절하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 학교의 모습을 다룬, 다만 그것을 좀비라는 장르물의 형식을 빌어와서 표현했을 뿐이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첫 장면에서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이외에는 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좀 뭐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안에서 다양한 학교에서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갈등들이 사실은 뭐 조금 그 수위가 높게 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로 저래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걸 보는 많은 학생 청취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를 보면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야기들이 녹아 있어서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좀비물 이상으로서 또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또 우연의 일치인데 이 연출한 이재규 감독하고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같은 학교 같은 과 같은 학번 친구예요. 아 그렇군요. 둘이 절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학교에 그때 수맥이 흘렀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한 번에 아이고 수맥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 미국 영화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조지 루카스, 스티븐 스필버그, 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사실 동년배의 친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그 인맥과 그들이 교류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절에 그때쯤에 아마 관통했던 정서가 맞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고 자란 1세대 할리우드 키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 다소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선정성이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여기에 출연한 배우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우리 오징어 게임 때 이호연 씨가 뭐 그야말로 대박을 쳤잖아요. 일약 전 세계적인 화제 라이징 인물로. 스타. 네, 라이징 스타고 뭐 수많은 외국의 유명 인사들이 팔로우하는 그렇죠. 누구였더라?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국내 1등이에요. 팔로워 수로. 지금 현재. 네. 대단하군요. 근데 지금 여기 출연한 조이연 배우 그리고 윤찬영 배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런 전철을 밟아가고 있어요. 뭐 하루 만에 뭐 SNS 팔로워 수가 뭐 급등을 하고 정말 그리고 지금은 이 K 콘텐츠가 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동시에 보고 있어요. 그 어떤 시차도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그런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흥미로운 거는 이 조이연 씨 같은 경우는 이 원작이 원래 웹툰인데 이 웹툰이 좀 오래된 웹툰이에요. 10년 이상 된 웹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작이 나왔을 때는 정작 이 원작을 보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기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캐릭터를 새롭게 해석을 한 건데 아무튼 뭐 등장하는 배우들 뭐 조이연 씨도 그렇지만은 또 그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배우로 지금 많이 또 화제를 몰고 있는 로몬 씨, 박솔로몬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지금 사실은 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또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요. 뉴욕타임스 광고를 보고 인기를 실감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해외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습니다. 일단 또 외모가 언뜻 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누군가라는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그 또 특징적인 외모 또 그 출신, 그러니까 우즈벡 물론 이제 본인은 우즈벡에서 태어났지만 일찍에 한국에 와서 한국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 고려인 후손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 어떤 측면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신업에 그 원작 신업에 잘생긴 외모에 운동 잘하는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주 그냥 본인이 그거에 딱 맞는 연기를 스스로 이제 소화를 잘 한 거죠. 근데 뭐 잘생겼다는 본인의 뭐 칭찬에 대해서는 부끄럽다고 하지만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 뭐 잘생긴 사람들은 잘생긴 거 잘 알죠. 그래요. 그런데 이 K 좀비물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반영이 되는데 이게 거의 어김없이 히트를 친단 말이에요. 지금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좀비물이라고 하는 게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 하나의 장르, 굉장히 마이너한 하나의 하위 장르예요. 원래 좀비는 미국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서양 것이죠. 근데 이 서양 좀비들이 수준이 좀 낮아요. 어떤 면에서? 좀비들이 좀 바보예요. 그리고 좀 느려요. 뻣뻣하죠. 뻣뻣하고 느리고 이 주변의 환경의 대응력이 굉장히 그 약합니다. 그래서 그 잘 보면은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서양 좀비는 잘 보면 주인공들이 잘 생각을 잘 하면 쉽게 대처할 수가 있는데 약점을 찾아낼 수가 그렇죠. 있죠. 이 우리 좀비는 이 킹덤에서도 보셔도 알지만 갑자기 그냥 사방팔방에서 뛰어다니고 막 점프하고 뭐 가장 뛰어난 건 미국 좀비는 굉장히 뻣뻣한데 국내 좀비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유연해요. 부산행 때부터 보셨겠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장르 영화가 뭐 외국 서양의 장르 영화들이 뭐 잔인하다, 뭐 무섭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K 좀비의 그 매운맛을 한번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 청자들도 다 그 부분을 인정해요. 아니 뭐 어떻게 저거를 더 저렇게 잔인하게 그릴 수 있지? 그러니까 더 빨갛고 더 검고 더 이렇게 어둡고 더 징그럽게 그릴 수 있는가 그런 이제 프로덕션 밸류라 그래요. 그런 그 완성도 자체에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 한국 좀비물의 특징은 외국 좀비물이나 이런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런 걸 다룬 것들은 별다른 이유가 없거나 대부분은 뭐 정부의 음모거나 무슨 실험을 했다가 뭐가 유출이 됐거나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딱 거기까지인데
거기서 우리는 굉장히 뭐랄까요? 핵심만을 갖고 와서 우리식의 소셜 커멘터리를 넣거든요. 사회적인 이슈를 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네. 보면 이게 좀비물이긴 하지만 좀비가 그 핵심은 아니에요. 좀비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K 콘텐츠 안에는 시대적 고민이 들어있네요. 오징어 게임이 네. 무슨 게임에 대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정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에 대한 거고 이것도 역시 이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선택과 그런 네. 예, 어떤 고난 같은 것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자,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고요.